그러면 여름방학까지는 기말 끝나고, 기말 끝나고 여름방학까지는 한 며칠 남지? 7월 15일. 여름방학 며칠인 줄 알아, 민주? 17일. 17일. 사실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10일 보름밖에 안 남거든, 여름방학이. 울산은 그 메르스 영향이 뭐 크게 없어가지고 여름방학 줄이지는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건데, 항상 쌤이 제일 강조하는 시간은 7월 뭐 요 어디에 여름 방학이 시작이 한 달 정도 되고 이러는데, 지금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여름 방학 될 때까지, 방학이 될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짧게는 보통 7일 정도는, 일주일 정도는 시간이 돼. 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의해서 이 여름방학 전체가 결정이 돼버려. 그 내가 누누하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학생이든지, 그러니까 쌤이 여태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전교 꼴찌급에 아주 기초가 없는 학생이라더라도 겨울방학 전에만 마음이 확고하게 딱,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공부를 한다라고 마음만 굳혀지면 서울권으로 진입시킬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여태까지 결과에 의하면 충분히 그렇게 시간이 돼 나와지거든. 나와지는데, 그러면 이때부터 공부해야지 라고 한다라면 아마 이미 늦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습관에 의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 내 머리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여태까지 공부를 갖다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다음 주부터는, 내일부터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너무나 무수하게 많이 해왔지. 해온 결과 실패야. 이때 마음이 맞으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 말하자면 굉장히 절실해져야 돼. 절실한 마음으로 이때 시작이 돼줘야 되는데, 보통은 내 미래에 대한 생각도, 확고한 생각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없기 때문에 또 이번 겨울방학부터는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 왜 그런가 하면,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요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겨울방학까지 또 일주일 남아. 한 7일 정도 남거든. 평균적으로 봤을 때 7일 정도, 길게 남는 학교는 또 한 10일 정도 되고, 요 기간 동안 노는 습관이 들어버리는 거야. 놀아버리는, 말하자면 학교에서도 거의 타치를 안 하잖아. 수업도 없고 마음 자체가 다른 쪽으로 벌써 가버리는 시간이야, 이때가.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고 생활은, 지금 내가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해놓지 않으면 통제가 안 돼, 이 시간이. 그래서 쌤이 오늘 뭐 굳이 너네들 자습시켜도 될 것 같은데, 이왕이면 너거 몇 명한테라도 내가 수업을 갖다가 요번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까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놔야지만이 그렇게 움직여져.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여태까지 경험상에 의하면 쌤도 어릴 때를
나를 돌아봐도 그렇고 많은 학생들 가르쳐 봐도 그렇고 여름방학은 공부하기가 힘들다. 겨울방학은 공부를 아이들이 참 잘해내. 근데 여름방학은 여태까지 성공한 사례가 거의 손가락 안에 꼽혀. 너무너무 작은 학생들만 공부를 해냈어. 그 왜 그런가 하면 여름은 에너지를 갖다가 밖으로 발산하는 시기야. 자꾸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내 안으로 들리는 시기가 아니고 에너지를 자꾸 바깥쪽으로 방출하는 상태야. 그래서 집중을 하지를 못해. 이 여름방학 때 너무너무 중요한데 특히나 고2들은 뭐 수능 전체가 걸려있는 시간이지. 왜냐하면 2학년 2학기 때 여름방학 때 준비해 놓지 못하면 이제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무한 진도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따라가지를 못해. 수업 같은 경우는 완전히 외국어 수업 같기도 하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나마 1학년들은 좀 나은데 어쨌든 이 여름방학 때 나는 너네들이 어떤 주제를 갖다가 나는 어떤 학생들이든 마찬가지일 거야. 어떤 학생들이든지 이 여름방학 때 수학이라는 덩어리를 갖다가 빼놓고는 여름방학을 이야기가 하기가 힘들 거야. 경험상에 의하면 수학 단과를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은 수학 단과 없이 전혀 단과 없이 교과서만 읽혔을 때 중학교 1, 2, 3 하고 고등학교 1, 2까지 교과서만 10회독해서 올리니까 어떤 학생이든지 학교 수업 이해도가 거의 90% 이상까지 올라가. 학교에서만 수업 이해도가 85% 이상, 90% 이상 나와진다라면 공부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어.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수업 이해도가 50% 이하인 게 문제가 되지. 조금 진도가 빠른 학교에서는 준비가 안 되는 경우에는 아예 1, 20%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학원에 와서 자기한테 맞추어서 수업을 해주시는 그런 수업에서만 겨우 이제 쫓아가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외국어 듣다가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쌤이 경험한 제일 늦게 시작한 게 3월 달부터 저 교과서를 읽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시작을 했는데도 성공을 해낸단 말이야.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위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고1이라고 하면 내한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지, 그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3월달 돼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름방학 때 교과서를 완독하고 2학기 때 준비해가지고 수능을 쳐도 3등급, 2등급까지 갔단 말이야. 그렇다면 지금부터라고 시작을 한다라면 얼마나 시간이 많을까? 물론 쌤이 제일 강조하는 시간은 2학년 2학기 겨울방학이다. 요때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에, 정확하게 기점을 따져서 한 요 정도 12월 24일 정도 겨울방학이 보통 시작이 되니까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요 정도까지 3월 조금 전까지 겨울방학 진행되고, 기말고사가 요때쯤에 있고, 그럼 한 일주일 남으면 요 시간 동안 보통 요때쯤 되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기말쯤 되면 이제 머리가 벌써 중학생의 머리가 아니고 이제는 대학생에 가까운 의식을 가지고 있어. 어른에 가까운 생각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때는 공부를 시켜도 해야 되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잘 해내. 또 시기적으로도. 또 그리고 당장 벼랑 끝에 몰리게 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시기에 몰리게 되지. 근데 이때 말고 나는 너네들이 여름방학 때 이걸 했으면 좋겠어. 물론 이때 해도 돼. 이때 해도 늦지는 않아. 근데 난 너네들이 이걸 한 반년 앞당겨 가지고 이번 여름방학 때 이걸 해냈으면, 보통의 경우는 한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의 머리를 가졌을 때는, 2학년 이상의 아이들은 중학교 1, 2, 3학년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이 한 얼마 만에 진행될 것 같아? 말하자면 교과서 10회독을 완독한다. 익힌 문제 풀고 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냐, 너네들 생각하기에? 민주야, 네가 하면 며칠 정도 걸릴 것 같아? 다른 거 다 빼놓고 딱 저기에만 올인한다, 하루 종일. 중학교 1, 2, 3. 내가 아침부터 딱 올인하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부분에만 올인을 한다라고 하면, 일주일, 이걸 10회독 해내는 과정이 과연 며칠 정도 걸릴 것 같아? 익힌 문제까지 풀고. 좀 열심히 하는 애들, 그냥 아주 독하게 하는 애들 기준 말고, 열심히, 보통 봤을 때 저 녀석은 항상 열심히 한다라고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이 보통 일주일에서 늦으면 10일 안에 요 부분을 끝내더라. 일주일에서 10일. 옛날에는 너네들이 중학교 1학년 때는 이 중학교 1학년 과정의 수학을 갖다가 이해를 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머리를 썼어. 말하자면 너네들 분수의 덧셈, 분수의 꽃셈을 갖다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어린 시절 때 너무나 많은 힘겨운 시간을 보냈었지만, 지금 너네들 머리는 벌써 한참 올라서 있는 머리란 말이야. 지성을 지니고 있는 상태야. 지금 너네들한테 분수의 꽃셈을 공부하라 한다. 수학 만약에 3학년, 4학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수학책을 공부를 해라 하면 며칠 만에 공부할 거 같냐? 하루 걸릴 거 같냐? 아침부터 시작해서. 사실 하루 안 걸려. 딱 집중하면. 그때 당시에 1년 동안 해도 하기 힘들어 했던 그런 공부들이 실제로 내가 그걸 이해하고 내가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는 실제로 하루도 안 걸려. 해보면 알아. 너네들이 몰라. 여태까지 아이들 시켜봤을 때 그렇더라. 시켜봤을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의 수학을 10회독을 해내라. 그리고 익힌 문제 정도만 풀어내라. 까지. 왜냐하면 익힌 문제까지가 기본적인 문제들이거든. 물론 난이도 있는 문제가 한두 문제씩 섞여 있긴 하지만 그 문제까지 안 풀어내도 돼. 기본적인 문제만 다 풀어냈을 때 너네들이 왜 이제 이 중학교 과정이 꼭 필요한가 하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는 그냥 함수를 배운다 그러면 함수 하나만 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접근해서 풀면 되지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돼버리면, 그지? 이 하나만 묻는 문제는 없잖아. 여기에 중학교 2학년 과정에 1차 방정식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이것과 이것을 이용해서 이걸 풀게 만들잖아. 근데 이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물론 이 2학년 과정에 이 과정을 모른다라면 지금 현재의 과정만 가지고도 이 문제를 풀어낼 수는 있어. 근데 지금 옛날 이 중학교 2학년 과정의 어떤 부분을 이용해서 풀면 문제가 한 딱 1분 만에 풀어질 게,
지금 현재 배우는 요 부분만 가지고 이걸 배운다거나 아니면 내가 문제를 착각하고서 다른 부분을 응용을 해가지고 다른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낸다라고 봤을 때는 이 한 문제를 풀어낼 때 5분, 10분이 걸리기도 해. 굉장히 어렵게 말하자면 많이 써야 된다는 말이지. 그럼 그 과정 중에 반드시 또 실수가 나타나게 돼 있고 결국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를 갖다가 절반도 못 풀고 끝나게 돼. 문제만 딱 바라봤을 때 내가 이 전 과정이 제대로 학습이 돼 있으면 이 문제는 내가 어떤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문제구나 라고 내가 알게 돼. 문제를 정확하게 보면 그래서 내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틀려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에 기본으로 다시 꼭 돌아갈 필요가 있어. 근데 그걸 언제 할 것이냐? 이때 시작을 고등학교 3월부터 시작을 해도 돼. 근데 이때부터는 정상적으로 읽어내지는 못해. 시간이 없어. 그냥 한 부분 나올 때마다 다시 돌아가고 또 요 부분만 맞춰서 돌아가고 또 다른 부분 나오면 또 요 부분에 맞는 옛날 기초 학습 부분적으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어. 근데 너네들이 교과서를 읽을 수 있는 전체적으로 딱 통일해서 내가 꿰을 수 있는 머리에 딱 꿰어버릴 수 있는 시기는 여름방학밖에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해오다 보니까 옛날에 공부의 왕도 보니까 김연경 학생이라고 이름이 기억돼. 고3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꽤 수학을 잘했어. 근데 갑자기 이제 이 고등학교 3학년 올라오고서 머리가 헝클어져 버린 거야. 갑자기 성적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바닥을 중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해. 이 왜 이렇지 하고 하다가 어떤 선생님이 조언을 해준 거야. 너 교과서 다시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10회독을 다시 다 했어. 그 학생도. 물론 그 학생은 원래 좀 공부를 잘 했던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 왜? 안 해놓으면 이 2학기 때 수능 직전까지 이 3개월, 4개월 되는 기간을 엉망으로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학 때 교과서로 다시 돌아갔는데 아주 성공을 해냈거든. 너네들한테 지금 하자면 2번에 3번의 기회가 있어. 고2들한테는 1번, 2번, 고3 여름방학 때 3번 기회가 남아있어. 아직 남아있는데 그걸 뒤로 미루지 마. 너 손해야. 어릴 때 말하자면 너네들이 어릴 때 좋은 걸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 이렇게 교육자들은 오히려 초등학교 때 좋은 선생님이 계셔야 된다고. 그래서 나이 많은 선생님들이 오히려 대학교에서는 교수 그렇게 나이 많은 교수 말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 생생한 새로운 아이디어들 많이 창출되는 그런 교수가 나왔고 오히려 어린 학생일 때 진짜 치긋하게 연세가 많으신 그런 선생님들이 좋은 가르침을 너네들한테 줘야 된다고 하거든. 잘못된 한번 지식으로 씨앗을 키우게 되면 잘못된 씨앗이 이렇게 쫙 커져 버리지. 그래서 내가 그 시간에 언제 내한테 좋은 너네들이 지금 말하자면 여름방학 때 좋은 씨앗을 갖다가 너네들이 심어 놓을 수만 있다라면 이때부터 내 학교에서 학습이 2학기 때부터 수학 공부 시간이 절대적으로 너무나 많잖아. 학원에서 공부해봐야 사실 얼마 안 돼. 얼마 안 되는 시간인데 너네들이 학교에서만 80% 이상 흡수할 수 있는 능력만 배양해버린다라면 공부가 자동이야 그냥. 그래서 학교에서 내가 학습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러려면 교과서를 갖다가
지금 이 여름 방학 때 사실 나는 이 너네들 여름 방학 때 학교에서 뭐 보충을 하잖아. 보충학습. 여태까지 경험상에 의하면 빼는 게 좋더라. 그래서 나는 너네들한테 뺄 수 있으면 빼라. 그래가지고 독서실에서 하지 말고 그냥 학원에 와가지고 딱 선생님 CCTV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조용하게 아침부터 집중을 한번 해라. 그러면 실제로 기말고사 들어가기 전에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아니 조금 더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한 10일 정도 아니면 보름이라도 걸리더라도 중학교 과정 시원하게 떼버리고 그 다음 고1 과정 하나 남았는 거 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가 일사천리로 시원시원하게 진행이 잘 된단 말이야. 지금 우리 학원에 고3에 성민이 누나라고 있거든. 성민이 맞지? 성민이, 그렇다 치자. 라고 있는데, 이과 학생이야. 이과 학생인데, 우리 학원에 와 수학쌤 수업이 뭔가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된대. 분명히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된대. 그래서 한 3번 정도 들었는데도 계속 그 말을 반복을 하더라고. 야, 성민아, 너 좀 힘들겠지만 그 부분 다음에는 학습할 부분을 교과서를 좀 빡세게 좀 읽고 들어오느라 너 힘들겠지만 할 수 있겠냐 이러니까 하겠대. 그렇게라도 이해만 된다라면 그래서 교과서를 읽고 들어오게 했더니만 이해가 80% 이상이 된대. 80% 이상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일주일에 수업 한 번밖에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저 쌤한테 꼭 수업을 듣고 싶다라는 거야. 이제는 거의 완벽하게 이해가 나던데. 수업에 계속 들어와 봐야 뭐해. 내가 이해도가 낮아버리면 너무나 시간만 낭비하고 내 에너지만 낭비하게 되잖아. 낭비하게 되니까 영어 같은 경우나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번 딱 막혀버리면 아예 외국어잖아. 그지? 그래서 너네들이 나는 요번 여름방학 때 중등부까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고등부들은 무조건 수학에 올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수학에. 물론 영어는 하루에 매일 1시간, 영어는 매일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줘야 된다. 수학은 연속으로 3시간, 4시간 풀어나갈 수 있지만은 영어라는 학문은 1시간 이상, 한 30분 이상 하기는 힘들어, 사실. 물론 나는 그렇더라. 너네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더라. 특히나 내가 가르치는 영어 공부 방법은 많이 진행을 하지 말고 남들 공부하는 거에 3분의 1이나 아니면 5분의 1만 공부를 하되 이걸 죽도록 반복을 많이 하자. 이 공부법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사실 30분 이상 이걸 반복하고 앉았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그래서 제일 권장하는 게 아침에, 영어 같은 경우는 아침에 20분, 점심때 20분, 저녁때 20분. 그래서 나눠서 해줘. 똑같은 부분을. 그래서 이 반복 학습을 해야 될 부분은, 반복 학습, 고등학교 한 1학년 이상, 2학년 정도 되면 사실 하루에 진도 나가는 분량 자체가 장난이 아닐 거야. 학교 교과서도 해야 돼, 참고서도 해야 돼, EBS도 해야 돼, 여러 가지가 진행이 잘 돼. 그렇다면 이 많은 부분을 갖다가 반복을 다 할 것인가? 다 반복 못 해. 그래서 나는 너네들이 교과서에 자꾸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 다른 부분들은 딱 예습복습, 최소한의 예습복습만 해줘. 학습을 진행하는 한에는. 그 대신 이 부분 중에서 반복 학습을 해야 될 부분을 교과서에 포커스를 맞춰주라고.
교과서에 맞춰주면 교과서가 그래도 문장 중에서 가장 엄선이 잘 되고 정성 들여서 이래 문장을 만들어놔 좋은 문장들이 많아. 물론 또 학교 너네들 내신에 가장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아무리 단과 학원 많이 다녀도 단과 학원에서 내신을 영어 내신을 아무리 준비 많이 해줘도 나는 교과서 여태까지 읽혀보니까 이게 효과가 제일 좋더라. 어떤 선생님이 내신을 도와줘도 교과서 그냥 반복해서 읽는 게 가장 효과가 좋더란 말이야. 특히나 세령이 같은 경우는 요번에 고1짜리 그 외고 들어갔는 애 우리 학원에 평균 84점으로 들어왔었거든. 근데 진짜 그 순수하게 그 애는 교과서 읽기로 외고를 가게 됐거든. 어릴 때부터 영어를 또 특별하게 영어 학원을 다녔던 것도 아니었어. 외고 간다라고는 생각도 안 했었고, 단 우리 학원에 와서 한 5개월 만에 평균 94점까지 올랐어. 평균 10점이 올랐지. 84점에서 94점까지. 그러고 나서 외고를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거든. 근데 걔가 외고 가고 나서 나한테 하는 말이, 쌤 진짜 교과서만 읽으니까 되던데요? 영어 공부 방법도 난 그렇게 하면서 여름방학 때는, 그러니까 이 여름방학 때는 이제 영어 공부 방법이 좀 틀려서 해야 되겠지. 학기 중에는 이제 내신에 올인을 하고, 말하자면 교과서 반복 읽기에 올인을 하고, 이 기말고사 여기 끝나자마자부터는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는 영어는 어떤 식으로 해주는가 하면, 너네들 영어 서점에 가서 내가 호기심이 가는 책자 있잖아. 아, 이거는 정말 한번 읽어보고 싶다. 내가 조금 옛날에 읽어보고 싶었던 책자였는데 가보면 나와. 그런 책자들이 뭐 도색 잡지도 괜찮고 너네들이 진짜 호기심이 가는 내용 파악을 해보고 싶은 책자 있잖아. 그 책을 찾아내. 그게 중요해. 가장 핵심이야. 왜 우리 한글로 되어 있더라도 똑같은 책인데 쌤은 이 책을 되게 좋아하지만 나는 전혀 관심이 없어. 짜증나 죽겠어. 그런 책들만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 내가 읽기 싫은 책자를 읽어지나? 안 읽어져. 그것도 쌤이 말하는 공부법은 이걸 갖다가 다독을 하라 그러는 건데, 제일 처음에 첫 해에는 내가 이 방학 동안 한 곳만 설정을 해가지고 한 50회독 해보라라고 시켰거든. 근데 그걸 해내는 애는 성과가 굉장히 있었어. 한 곳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겨워서 못 해내더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겨워서 못 해. 그래서 쌤이 오히려 이 방학 기간 동안에 한 2권에서 한 3권을 목표로 해가지고 20회독만 해내라. 20회독 한 권당. 요즘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 20회독만 해내라. 그러면 한 2권에서 작게는 많게는 한 3권까지 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름방학 때 한 번, 또 이걸 갖다가 이 겨울방학 때 한 번 할 수 있잖아. 또 여기 할 수 있지. 요것만 너네들이 방학 때 해준다라면 이거는 조금 교과서 공부하고 틀린 게, 이거는 내한테 스트레스를 안 줘. 이 공부는 재미있게 해나갈 수가 있어. 너네들이 훨씬 똑같은 공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골랐는 책이고 내가 호기심이 일어나서 그걸 갖다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이고야, 우리 형님들이 오늘 뭐 이래 늦게 이래 너네들 안 올 걸로 기대하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녹화해놓고 올릴 테니까 앞에 전반부 꼭 늦게 온 아이들은 녹화해놔서 올리는 영상을 꼭 보도록 해래. 요번 기말 끝나자마자 너네들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지금 영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루에 여름방학 때도 항상 1시간만 하면 돼. 너네들이 조금 여름방학 때 특별히 내가 영어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몰라 쌤은 1시간 반에서 1시간 반 정도? 길면 2시간? 이거 이상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나 싶다. 그래서 아침, 점심 똑같은 내용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줘. 아침, 점심 다 다르게 진도 나가버리지 말고 양을 줄여. 3분의 1로. 3분의 1로 줄이고 이걸 완전 학습을 해내버려. 완전히 내 것으로. 그냥 자다가 그냥 꿈결에도 그냥 반복해서 나와버릴 정도로 그만큼 반복을 많이 해줘. 그러면 너네들 진짜 2등급까지는 내가 보장을 한다. 요 공부법대로만 진행을 해주면. 물론 평소에는 요 학기 중에는 너네들 교과서 위주로 반복을 해주고 이걸 매일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능 때까지만 가준다라면 2등급까지는 내가 보장을 합니다.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문법 공부 안 하더라도 분명히 됩니다. 내가 이거 문법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설명은 못 하는데 틀린 건 틀리다라고 알아서 이건 틀리다 라고 체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실수할 경우에 한두 문제 날아가기도 할 수는 있는데 2등급까지는 보상이 됩니다. 물론 수능 다 만점 받아야 1등급이 되는 그런 힘든 시기도 있는데 거의 여태까지 가르쳐 본 결과는 그래. 쌤 말고 어떤 서울에 조금 공부법을 강의하러 서울의 큰 학원을 다니면서 초빙돼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법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선생님도 계시는데 자기 학원은 또 기숙학원 하시고 그분은 아예 학교 공부하지 마라. 맨날 이솝 이야기 책만 들고 다녀라. 수능 때까지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계셔. 내신 무시해버리고 1년 내내 너네들 읽고 싶은 책만 읽고 다녀도 된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시기도 하는데 너네들 조금 나는 방학 때만 그래도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반드시 수학 공부를 갖다가 너네들이 요번 학기 중에 요번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요때 반드시 중학교 1, 2, 3학년 부분을 끝내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면 10일 정도 계획하고 10일 정도 계획하고 나머지 요 부분을 갖다가 고등부 학습으로 너네들이 평소에 조금씩은 읽어왔었잖아. 그지? 지금 쌤 이야기 따라 너네들이 어쩔 수 없이 그래도 3, 4회독씩은 하면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교과서 3회독 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지 3회독 지나고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 읽는 게 굉장히 쉬워져. 그래서 너네들은 이제 충분하게 이 방학 중간에 교과서 학습이 끝날 수가 있어. 그래 버리고 나면 이 가을 학기부터 2학기부터는 수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기본 점수는 무조건 맞고 갑니다. 기본 점수는 무조건 맞고 다 이래 하게 되니까 조금 이제 3등급 이상 2등급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 조금 애를 더 쓸 뿐이지. 이걸 너네들이 이번 여름방학 때 미리 하려고. 그래서 지금부터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내가 여름방학, 오늘 주제는 그거야. 여름방학 어떻게 보낼 것인지가 아니고, 너네들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여름방학 되기 전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야. 지금 내가 마음을 먹어놓지 않는다라면, 오늘 마음을 먹지 않는다라면 너네들한테는 이 기간은 그냥 날아가 버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날아가게 돼 있어. 100%. 그래서 지금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이 큰 덩어리를 끝낼 수가 있고, 이거는 내한테 금액적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한 어느 정도 가치일까? 나는 이 생각이 안 되는데, 이 돈으로 환산을 하자라면, 이 돈으로 만약에 부모가 너네들한테 여기서 공부했는 효과를 돈으로 부모가 산다고 하면 아마 돈 있는 집안, 재벌 집에서는 만약에 매덕이라도 살걸, 이 효과는. 매덕이 뭐냐? 10억이라도 사겠다, 내 같으면. 내가 돈이 있으면. 내 자녀가 있고, 사실 요번 여름방학 때 너네들이 올인했는 효과를 돈으로 살 수만 있다라면 10억이 넘는 돈이야, 진짜.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네들 여름방학 실패한데, 너네들이 지금 딱 마음을 굳게 안 먹으면 기말고사 직전에, 나는 오늘 플래닝 수업 그 특강이 빠지고서는 한편으로는 참 좋았거든. 한편으로는 참 좋았어. 왜냐하면 이때 이야기해 줄 타이밍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야.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근데 내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여유가 없지. 근데 이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너네들 마음이 잡히냐? 안 잡혀. 그래서 미리 너네들 마음을 갖다가 잡으려면 지금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너네들이 반드시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여름방학 되기 전에 내가 큰 덩어리 어떤 것을 끝내겠다 하고 결심을 해줘 버려야 돼. 이때 안 하면, 그래서 이게 깨지잖아. 이게 깨지고 그냥 대충대충 지나가 버리잖아. 그러면 100에 100 여름방학은 그냥 없어져 버려. 아무런 소득 없이.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여름방학 때는 공부를 못 해낸다. 일단은 짜증이 많이 나잖아. 더워서. 짜증부터,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짜증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좀 요번 여름방학 때는 우리 연학원 3층이 좀 시원하게 하루 종일 새벽부터 좀 시원하게 12시까지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 나와가지고 공통적으로 좀 모여가지고, 그래서 학교에 과감하게 빼도 된다. 나는 과감하게 빼라고 권한다. 공부 안 되니까. 아무리 너가 여름방학에 학교에서 특강해도 아무 필요 없더라. 그 학교에서 진행하는 범위 자체가 얼마 되지도 않는다, 공부 양이. 그리고 너네들이 그 학교에서 한 달 동안, 한 20일 동안 진행하는 특강의 양이 여기서 공부하는 일주일 양도 안 된다. 일주일이 뭐냐? 한 3일 양도 안 된다. 그래서 방학 때 여기서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했는 아이들이 참 많았거든요, 여태까지. 많았는데 그 아이들은 대부분 다 성공을 참 많이 해냈고, 실패했는 경우는 없었다. 에이, 괜히 학교 갈 걸 괜히 안 나갔다. 이런 애들은 없었어. 그래서 학교 더운데 여름 자꾸 왔다 갔다 보면 이제 몸에서 자꾸 스트레스가 크게 올라오잖아. 더운 짜증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왕이면 나는 너네들 보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빼버리고 난 조용하게 너네들 자신의 공부를 하라고 권하고 싶어. 자기한테서 빠져있는, 대부분 다 수학은 다 빠져있거든. 대부분 다 기초가 다 없어. 해봐야, 중학교 때 해봐야 그냥 점수 내는 공부만 했다 뿐이지, 점수만 내는 공부만 했지, 제대로 된 개념 학습을 받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대부분의 아이들이. 누구나가 사실은 공통이야, 이 공부는. 이때 못하면 겨울방학 때 해줘야 되고, 겨울방학 때 못하면 사실 게임 끝이라고 봐야지. 이 3학년 여름방학 때 와가지고 이걸 해줄 아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해.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의지가 대단한 애들 밖에 못 해내거든. 그래서
너네들한테 지금 딱 두 번 기회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는 지금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두 번 기회가 열려 있는데, 이번 여름방학 때 미리 해내버려라. 그러면 이 해내는 기초학습을 가지고 2학기 내내 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될 건데, 이걸 거의 다 받아먹을 수가 있어, 너네들이. 근데 그걸 안 해주면 또 2학기 내내 학교가 좀, 이러겠지. 그 엄청난 시간들, 그거 어떻게 다 주워 담냐? 이 3학년 때 복구가 되냐? 복구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여름방학 때 어렵더라도 너네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면 내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학부모들이 사실 이 고등학교 2학년 이제 2학기를 위해서 죽도록 고생을 해왔다라고 보면 돼. 이때 결정이 나버리니까. 고3 너네들이 3학년 딱 3월달 되자마자 모의고사 치잖아. 그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딱 모의고사 치고 나서 이게 너네들 수능 때 성적이다. 3등급 나왔으면 3등급이 너네들 수능 성적이니까 단 1점이라도 오른다고 기대하지 마라. 실제 안 오르니까. 단 1점도 안 오르니까 너네들 이걸로 학교 결정을 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말을 해버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고3 돼서 공부한다라고 마음먹지만 공부가 안 돼. 안 올라, 점수가. (3월달) 쉬고서 조금 공부를 하는 고3 돼서 한 4월, 5월 되기 전까지 조금 공부하는 기간은 요 두 달밖에 없어. 중간고사 끝나자마자부터 이제 이래 패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벌써 고3들은 이제 공부를 안 하기 시작을 해. 왜냐하면 학교에서 지금 이제 공부 벌써 포기했는 애들이 한 절반이나 3분의 2가 되거든.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학교 가면 맨날 니는 어느 학교 가는데, 어디 학교, 저기 학교 가보자. 저기 입시 설명회 하는데, 저기 입시 설명회 하는데, 뭐 온내만대 설명하고 거기 다니다가 볼일 다 보고 원서 쓰다가 볼일 다 보고 학교 공부가 안 돼. 마음이, 내 마음 스스로가 자꾸 뒤끌어. 공부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절대로 1점도 안 오르니까 이걸로 결정해라라고 딱 말을 해버려. 너네들한테. 물론 1학년 때부터 내가 준비를 해왔던 아이들은 이때부터 진짜 성적이 올라가지.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지. 근데 그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던 애들은 안 올라. 자기 공부 방법도 변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여기 학원의 아이들은 3학년 3월달 이후로 엄청나게 기적같이 변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거든. 무수하게 내가 사례를 들어서 너네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잖아. 아이들 성적 변화. 그래서 원장쌤하고는 대학생들이 많이 오잖아. 졸업해서도 많이 찾아오고. 그 3학년 때의 결과들이. 그래서 지금 반드시 요번 기말고사 이래 끝나자마자 너네들이 수학 교과서 읽으려고 하면 지금 준비 안 돼 있단 말이야. 중학교 교과서 혹시 준비돼 있는 애들 1, 2, 3학년 없냐? 있냐? 없냐? 없지? 주변에 선후배를 통해서 자기 옛날에 배웠던 교과서 구하지 않아도 된다. 중학교 1, 2, 3학년 교과서가 다 교과서가 틀려도 괜찮아. 1학년 교학사고고 2학년 미래엔 아무 틀려도 상관없어. 중고라도 상관없고 지금부터 바로 구해야 돼. 구해가지고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이걸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돼. 안 그러면 안 해진다. 인터넷에서 중고 서적에 미리 주문을 해놓든지 해놔야, 준비를 해놔야 요것이 딱 해가 이때 돼가지 또 요때 놓치고 나면 어영부영 하다가
놀게 되고 이 놀았던 퍼졌던 마음이 또 여름 마음 그대로 가버려. 그래서 오늘 수업 이래 진행 안 하려다가 진행을 했는데 정말 잘했다 싶다. 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Q&A 시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중학생들하고 내가 Q&A 시간 만들어 가지고 온갖 만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니까 재밌더라, 야. 너네들한테 도움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각종 너네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 뭐, 연애에 관한 것도 괜찮습니다. 연애에 대해서 좀 박사되는 분도 계시고, 이러니까 어떤 질문도 좋으니까, 공부에 대한 거나, 뭐, 학교에 대해서나, 뭐, 미래의 삶에 대해서나, 여기,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괜찮으니까, 각자가 한 가지씩 질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갖다가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야, 준범이, 이 자식 봐, 이거.